2010년 4월 20일 도야마현 도야마시의 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빌딩의 2층 부분에서 번진 불길은 소방관에 의해 꺼졌지만 불탄 건물 내부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후쿠다 사부로 씨와 아내인 노부코 씨였는데요. 부검 결과 의외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의 사이는 질식사였는데요. 화재 현장에 연기 때문에 질식한 것이 아닌 목을 졸린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말이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등유를 뿌려 방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덧붙여 현장에서 노부코 씨의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금품을 노린 방화 살인 사건으로 결론 짓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사건으로부터 2개월 후 일본의 유명 잡지인 주간 문춘의 편집부에 어떤 서류 봉투가 도착합니다. 이 안에는 위의 사건에 대한 범행 성명문이 들어있는 CD와 현장의 스케치가 들어있었는데요. 즉, 범인은 자신의 범행 정보를 잡지사에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간 문춘은 취재원 비밀 유지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교섭했고 그 결과 영장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2012년 8월 1일 경찰은 압류 영장을 발부하여 CD와 스케치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범행 성명문에는 살해 동기와 자신의 궁핍한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요. 내가 범인이라는 증언, 동공한 시신의 위치가 그려진 스케치를 도야마 경찰 수사본부에게 보여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범인이 동봉한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것은 범인이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소방수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문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문서의 데이터를 해석해보니 해당 파일에 문서 작성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뜻밖에도 한 경찰관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타카오카 경찰서의 유치관리계장인 카노씨.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같은 경찰관인 카노씨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먼저 용의자인 카노씨는 경찰이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약 단속의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 근무 중 술을 많이 마셔 상사에게 주의를 받거나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임에도 2008년 7월에는 친척집의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는 것도 조사 결과 밝혀집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부부와 3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한때 근처에 살기도 했었다네요. 경찰이 살인 방화 사건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의외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라는 진술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화재 추정 시각 몇 분 전쯤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있었고 이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이 체포되는 듯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야마지검은 다수의 의문점이 있다며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의 문서 작성 시기를 용의자는 6월 초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5월 12일이며 날짜가 맞지 않는 것. 작성 시점인 5월 12일에 용의자는 근무하고 있었기에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 문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용의자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다른 것. 용의자는 부부의 목을 끈으로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의학자 일부는 손으로 졸랐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 용의자가 사건 전후에 다녔다는 도로의 CCTV에 찍히지 않은 것. 진술 과정에서 흉기와 지갑을 강에 버렸다고 했는데 이를 해당 강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 동기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2013년 5월 처분 보류 이후 용의자가 자신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진술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화 살인 사건의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과 징계 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교제가 있었는데도 수사 조기 단계에서 경찰이라는 이유로 알리바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범인이 보낸 CD를 조기에 영장으로 입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들은 도야마 검찰에 심사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 약 3시간 후 용의자가 현금 21만 엔을 ATM에 입금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부코 씨의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기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지만 검찰은 지갑에 들어있던 금액이 불분명했으며 이 행위가 사건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직접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초기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심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였던 노부부는 대부업과 부동산업을 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웹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용의자인 카노 씨가 모종의 협박을 받아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정말 본인이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심사에서 검찰이 한 발언처럼 어떠한 형태로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긴 하네요. 그는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범은 따로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